자, 미대 정시 이제 4가지 분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실기 학교들. 비실기 학교들은 실기를 보지 않는데 다 수학이 들어간다. 그런데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하나는 홍대겠죠. 홍대는 정시 때에도 국영사 위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홍대가 아니라면 경희대 국제 캠퍼스. 수원에 있는, 디자인과는 수원에 있습니다. 국제 캠퍼스를 쓸 수 있는데 국어, 탐구, 영어 이렇게 3개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성적대는 수능 2등급대예요. 높아요. 자, 정시에서도 수능 컷이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컷이 있었는데 여기선 수능 컷이 있어서 서울대, 국민대, 이대, 과기대, 시립대는 수능으로 등수를 매겨서 배수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만 실기를 보게 해요. 이게 조금 속상한 게 뭐냐면 시험 보러 가기 며칠 전에 너는 통과됐어 안 됐어가 발표가 나요. 그러니까 시험도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군 아니면 나군이거든요. 이제 멘탈이 많이 흔들리죠. 딱 잘리면. 근데 어디서 잘리는지는 아무도 못 맞추잖아요. 정말 성적이 여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잘리게 되는 케이스는 고민을 하거든요. 이 성적이 잘릴까 안 잘릴까? 잘릴까 안 잘릴까? 쓸까 말까? 선생님도 고민하고 아이도 고민하다가 저 잘려도 각오하고 쓸래요. 이랬다가 안 잘리면 다행인데 각오를 했다고 마음이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며칠 좀 방황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대학들입니다. 신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컷은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원서를 쓸 때 가이드를 드릴 거고요. 특히나 1단계 때 수능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 있잖아요. 수능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아슬아슬하게 컷을 통과해도 최종 합격이 좀 어려워요.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는 건 100m 달리기를 할 때 나는 110m나 120m에서 뛰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능이 굉장히 높은 학교는 컷을 통과할 수 있냐 없냐로 과를 정하는 게 아니고 지원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 봐야 조금 더 합격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 공예과가 우리한테 해당이 됩니다. 서울대는 특징이 뭐 디자인과 공예과, 동양화, 서양화, 조성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과에 따라 실기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디자인과는 실기가 조금 그래도 서울대 디자인과의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수학하며 국영사하며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의 이해도라든가 학업 성취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공예과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성적이 또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좀 잘 나온다든가 또 한편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과를 목표로 했는데 수학이 생각보다 좀 떨어져서 공예과로 전환해야 될 때 그런 때 이제 2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학원에서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트레이닝을 잘 해줄 수 있습니다. 수시 때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7명을 뽑고요. 그리고 뭐 면접을 보죠. 뭐 대부분 내용은 비슷합니다. 전공 적성에 대한 거, 학업 능력에 대한 거, 또 그 학생에 대한 뭐 인성에 대한 거 이런 심층 면접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과들이 있지만 우리한테는 공예과, 디자인과 이쪽 나군에서 시험 볼 때 1단계 수능 5배수 컷. 모집 정원의 5배를 한번 커트라인해서 그 다음에 면접하고 실기까지 봅니다. 정시 때 면접을 본다는 건 진짜 어찌 보면 교수님 마음에 쏙 드는 애를 뽑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실기만 잘하고 수능만 잘해서 또 될 일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교수님들이 면접할 시간을 따로 내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람 보고 마음에 드는 애를 뽑는다라는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접에 대한 체계 있는 트레이닝까지도 좀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자인과는 수학이 국어나 탐구랑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1, 2등급대 아이들, 수학까지도 1, 2등급대 아이들. 그래서 서울대 디자인과를 간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미술을 안 했어도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의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수학까지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예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이 감점 제도입니다. 네, 감점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3, 4등급 나오는 애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데 이제 감점이 뭐 뒤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고, 어쨌거나 이 학교는 이런 수능에 대한 성적이 낮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낮지 않기 때문에, 또 터무니없이 수학이 낮은 거는 또 합산해서 불리함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뭐 수학 3, 4등급 대 정도 아이들이 많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능 비중이 높은 학교예요. 수능 비중이 높은 학교를 왜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냐면, 수능 비중이 높다는 건 첫 번째로 지원자들의 성적대가 좀 높다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실기로 커버하는 게 한계가 좀 있는 거예요. 수능 비중이 좀 낮으면 반대로 실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원자 대비 내 성적이 조금 뒤어도 실기를 잘하면 실기에 대한 성적 반영비가 높으니까 합산했을 때 좀 커버가 돼요. 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의 성적도 잘 나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약간 상향 지원으로 쓰면 어때요? 하고 욕심 부렸을 때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학교들, 고대, 성대, 숙대, 뭐 디자인 쪽 서울여대, 건대, 뭐 이런 학교들입니다. 그런 걸 염두에서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고, 대부분 보시면 뭐 고려대는 심지어 수능이 70%잖아요. 고대 보는 애들은 2등급 나오는 애들이 봅니다. 사실 이거 성적을 실기로 뒤집는 게 좀 쉽지 않은 학교들이고, 수능이 60%, 55% 보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지원자들의 하위 성적보다는 평균 성적 혹은 그 이상의 성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조금 더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다. 마지막으로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 내가 이 학교 지원자들 치고는 평균점 이하의 성적이지만 실기로 극복해서 합격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이제 뭐 단대 죽전이라든가 덕선, 경희대, 뭐 연대 원주 캠퍼스, 동덕 뭐 등등의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지원자들의 성적의 박스권이 좀 넓은 거죠.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학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 반영 비율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다 50% 이상, 60%, 70% 이런 학교들입니다. 아무래도 눈에 들어오는 학교의 이름은 아까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그 뭐 단적인 예로 고려대가 만약에 수능을 20%만 본다면 7등급 아이들도 가는 학교가, 갈 수 있는 학교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70%를 수능을 보고 있기 때문에 2등급 대 아이들이 써야 되는 학교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